반갑습니다. 이 밭은 제가 올해 부사를 심은 밭인데요. 제가 지지대 받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 빌려와서 땅 정리하고, 이제 나무도 일일이 제가 다 심었습니다. 여기 품종은 M26 작은 후브락스 품종입니다. 제가 이 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약방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은 전체가 4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버리자면 한 줄로 심어서 SS기가 들어가서 돌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너무 그렇게 되면 나무를 많이 못 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줄로 해서 심었는데요. 2줄로 심으니까 당연히 이제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커브를 털지도 못하고 또 반대편에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밭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손으로 제가 직접 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 묘목은 총 들어간 개수가 73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칸에 가면 제가 다축으로 해서 한 주를 심어 놨는데요. 올해 제가 묘목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묘목이 좀 제 맘대로 되지 않아서 한 줄만 먼저 다축으로 해서 심으려고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은 이제 3번째 칸입니다. 아래에서 3번째 칸인데요. 밭을 만들 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일 아래 칸 빼고는 나머지 칸들은 물 빠짐이 좋아요. 제일 아래는 좀 땅이 자체가 진흙이 좀 많아가지고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쓰긴 했는데요. 밭을 만들 때 이 밭은 유공간을 안 묻었습니다. 일단은 시설비도 그렇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요즘엔 또 유공간 시설을 다 하기 때문에 또 안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어요. 할까 말까. 그런데 이 밭이 물 빠짐이 좋고 제가 이 밭을 좀 잘 알아요. 밭을 잘 알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비가 많이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빠지는 거는 빠지고 갑자기 많이 내릴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물 빠짐을 잘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밭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이제 V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간 요쪽으로 비가 많이 오면은 빗물이 다 중간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거는 좀 빠지더라도 안 빠지는 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중간으로 빗물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이제 배수를 만들어서 빗물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고요, 나무가 많이 죽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또 유분간을 묻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밤마다 나무를 심을 때 땅을 포크레인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흙을, 제가 이제 한 7년째 안 쓰는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흙을 파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먼저 넣고, 그리고 나서 나무를 심어서 그 흙을 먼저 덮었습니다. 덮고 나서 기존에 있는 흙으로 마무리 해 주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밭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밭에 가서 작물을 심으면은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만큼 그런 양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있나 봐요. 제가 나무를 보식한다든가 그럴 때마다 그 흙을 좀 파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나무가 죽지도 않고 잘 자라더라고요. 이 밭 전체를 나무를 심을 때 그 흙을 다 사용해서 나무를 심었고요. 그리고 나무를 심기 전에는 이제 이렇게 나무를 고정을 먼저 해야 돼요. 고정해 놓고 흙을 든다든가 하면은 뿌리 쪽이 흔들리지 않아서 나무 심기가 편합니다. 제가 영상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사용하니까 나무 고정하기가 너무 편하고 일단은 시간적으로도 너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쪼그려서 일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 오랫동안 하면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아픈데 요거는 몇 초 만에 다 끝내니까 너무 편하게 해서 나무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나무가 작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고정해 놨는데요. 나무가 계속 자라면은 이제 2개, 3개까지 계속 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무를 심을 때 이 닷밴드를 사용해서 나무를 다 고정했습니다. 이 밭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쓰는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을 친다든가 아니면 관수를 할 때 사용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관수 시설은 하지 못했는데요. 나무를 심을 때 물을 주가면서 심어야 되는데 그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봄 가뭄이 좀 있어 가지고 한 2번 정도 물을 줬는데요. 물 주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뭄 때는 관수 시설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농사를 계속 지려면은 날씨라든가 기후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날짜에 비가 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수 시설을 좀 해가지고 좀 나무를 키운다든가 이럴 때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밭에 이제 약방제를 해야 되는데요. 약방제를 하려 그러면 줄을 당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그 줄 당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약을 칠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약을 손으로 치신 분도 있잖아요. 줄을 당겼다가 줄을 걷었다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수농사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줄을 아예 깔아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은 뭐 경운기가 올라오긴 하는데요. 좀 경사가 좀 심해요. 그래서 좀 위험하기 때문에 경운기는 저 아래쪽에 두고요. 저 아래에서부터 이까지 한 200m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그 정도 좀 높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멉니다. 그래서 줄을 당겼다가 또 감았다가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4개의 밭이 있는데 호수만 끌고 다닐 수 있게 여기서 한쪽까지 뭐 30m 되겠죠?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층마다 4개로 이렇게 밸브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이제 원터치 방법으로 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는 30m 정도 되는데요. 그게 호수가 6.5mm 좀 얇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8.5mm 짜리 호수고요. 요것을 층마다 4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먼저 밸브를 잠궈 놓고 그 다음에 원터치로 끼고 그리고 밸브를 열어버리면 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을 치면서 들어갔다가 나오고 약을 다 치고 나면 다시 밸브를 잠그고 원터치 된 거 빼고 그리고 다음 칸으로 이동해서 다시 원터치를 꽂고 그리고 나서 밸브 열어서 또 약을 치면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총 4개의 저런 밸브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약을 치더라도 100m, 200m 이렇게 줄을 당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호수가 조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제가 들고 다니기가 엄청 편해요. 그렇다고 호수가 6.5mm라도 약이 적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사용하는 그런 호수이기 때문에 약이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다. 그래서 약도 충분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수원, 사과나무에 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호수를 끌고 다니지 않고 밭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도의 길이만 사용해서 약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힘들지 않게 약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밭이 제일 위에 칸, 4번째 칸에서 이제 다축을 제가 심어 놨는데요. 이렇게 한 줄만 이렇게 했습니다. 요 뒤편에는 1m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묘목이 너무 작아서 일단은 계획은 2줄로 하려고 했는데 나무를 키워보고 잘 크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 봐가지고 하고요. 일단 다축은 한 줄로 심어 놨는데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무가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묶어 놨습니다. 뭐 제가 정해진 길이는 없어요. 제가 또 동네에 다축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 치수라든가 어떻게 하는지 몇 년째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와이어 줄을 치더라도 몇 cm 올리고 몇 cm 올리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은 많이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만 눕혀 놔 가지고 묶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이런 방법을 해서 일단 나무를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눕히는 방향은 이쪽으로 눕힐 겁니다. 이쪽으로 눕힐 거라서 좀 요 밑에 나중에 눕히면은 여기가 배가 되죠. 배 쪽에는 나무를 잘랐고요. 이제 등 부분 요거는 내가 보고 어느 정도는 살려놨고 그리고 기부에서 가까운 그런 데는 가지는 제가 먼저 다 잘라냈습니다. 나중에 여기 또 그루투기에서 남겨놨기 때문에 눕히게 되면 여기 또 많이 이제 가지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다 잘라냈습니다. 어느 정도 수세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이제 전정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눕혔을 때 배 부분은 다 잘라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나중에 이제 눕히게 되면 이렇게 세우겠죠. 세워서 하고 또 여기도 나중에 세우겠죠. 그리고 이제 땅에서 가까운 그런 쪽 가지들은 잘라내서
나중에 또 여기서 이제 싹이 올라오겠죠? 올라오면 어느 정도 가지축을 비슷하게 만들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해서 전정을 다 끝내놨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 다축이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안 하면 후회할 것 같기도 해서, 일단은 한 줄만 먼저 다축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홍로밭에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지 않았지만요, 기존에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하고 나무 사이가 좀 옛날에 심어서 좀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축으로 해서 한 줄을 심어 놨습니다. 참 나무가 좀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심어 놨더니 싹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제가 봤을 때 이 밭에 73주를 심어 놨는데 그래도 한 5주는 죽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100%라는 건 없거든요. 나름대로 신경 써서 제가 혼자 다 심었는데요. 노블 해서 하게 되면은 저도 편할지 모르겠지만 나무 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다 심었습니다. 심었더니 심을 때도 혼자서 막 진짜 돌 하나 없이 막 가려내가면서 한 땀 한 땀 심었는데 그래도 이제 죽는 애들은 죽겠죠. 요거는 제가 한 2만원짜리 특묘라고 사가지고 온 2만원짜리인데요. 이것도 이제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나무가 작다 뿐이지 죽진 않고 이제 싹은 잘 올라오더라고요. 희한하게 또 큰 나무들이 좀 나무 상태가 좀 안 좋지 작은 것들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척지도 많이 없고 키도 작기 때문에 원래 한번 이제 그 나무가 뿌리 활착만 좀 잘 해주면은 그때부터 잘 키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과나무를 심는 것도 제가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밭이 좀 있다 보니까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사과나무 심는 게 이것도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꾸 사과나무가 늘어나면 제가 할 일들이 많아져요.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너무 농사에 얽매이 살기가 싫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만 살면 되기 때문에 자꾸 농사만 늘리면 우리 동네 쪽에도 보면 농사가 많은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너무 일에 얽매여서 사니까 사는 재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게 싫어요.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요즘에 사과 농사 짓는다고 돈 많이 벌 것 같죠?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기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거기서 살아남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농민들은 빚도 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과나무 심어서 돈 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과나무 심었다 하더라도 진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얼렁뚱땅 사과나무 심었다고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술적인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밭에 밭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심었는지 앞으로 약방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관리 잘 해가지고 이 밭에서 이왕 심은 거 좀 돈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